수학학원은 제가 이제 거의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27년 동안 여러 가지 수학학원에서 많이 있어 봤는데, 수학학원을 잘 보내는 기준은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보통 80% 정도라고 제가 볼게요. 80% 정도 아이들은 강의를 하고 나면 이해를 한 다음에 잊어먹습니다. 그 잊어먹는 속도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어떤 한 단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필수 예제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바로 풀어보라고 하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바로 잊어먹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은 무조건 배우면 거의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혹은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확인해주는 학원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못하는지 확인해주는 학원. 확인해주는 학원들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가 묻고 답하기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지에다가 본인이 학습한 걸 쓰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주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학원 말고 뭔가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개념, 그리고 문제, 그리고 오답까지 확인해주는 학원들을 일단 찾아서 보내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좋은 태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원을 추천을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것들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가령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연습장에다 푼다라든지, 왜냐하면 연습장 넓은 데다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면 조그만 노트에다 풀거나 문제집에다 풀면 공간이 여백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풉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해요. 넓은 공간에다가 충분히 여유 있게 풀게끔 연습시키면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들이 되기 때문에 훨씬 잘 풉니다. 혹은 오답하는 습관이라든지, 개념을 배웠으면 개념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 이런 어떤 사소한 정말 이제 기본이 되는 습관들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훨씬 더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기본 단계가 개념부터 확인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내가 개념에 놓친 게 있어서 이 어려운 문제 못 푸는지 확인하고, 유사유형이 있으면 유사유형 미리 풀었던 거 풀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이거를 접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실마리를 얻고 푼다라든지, 그게 힘들면 해설지를 한 줄만 보고, 지우개로 가리면서 한 줄만 보고 자기가 접근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학원들을 저는 보내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이라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학원을 보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학원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을 그만두면 굉장히 걱정하게 만듭니다. 나 이 학원 그만두면 나 망할 거야, 이렇게. 특히 중고등 학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학원 그만 다녀라,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막 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걱정하고, 나 혼자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학습 능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전체적인 루틴들을 가르쳐줘서 혼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면 아이들이 이럽니다. 나 혼자 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학원 다녀야 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학원을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둘째 자녀 같은 경우는 제가 초3부터 수학 공부를 시켰거든요. 지금 중3인데 고2 과정까지 끝냈어요. 근데 아이를 초3부터 제가 개념 독학으로 시켰고, 어려운 문제도 거의 혼자 풀 수 있게끔 공부하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러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학원 가야 돼? 아빠 학원 가서 굳이 하는 것도 없잖아. 이제 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념 혼자 공부하면 되고, 문제 풀다 막히면 해설지 한 줄 보고 실마리 잡고 풀면 되고, 그리고 앞에 거 복습하면서 풀면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중2 때부터 하도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지금 중3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는 너 이제 혼자 공부하고 고2 과정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른 과목 위주로 하면서 수학은 이제 혼자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만 공부할 때만 아빠가 좀 도와줄게 해서 지금은 아예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학습 능력을 과목별로 길러주면 아이들은 그 과목을 학원을 다니면 왔다 갔다 시간만 남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집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원들을 보내라. 자, 그 다음에 뭐 담당 선생님이 관리가 가능한 가급적이면 인원이 소수인 학원들을 보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학원에 오랫동안 있어 봤잖아요. 뭐 가령 재수종합반에 한 반에 60명씩 놓고 강의도 해봤고, 혹은 특강 같은 거나 단과 같은 거 하면 200명씩 놓고 강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구조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좀 완벽하게 아이들 하나하나 다 파악하면서 관리를 하려면 거의 저는 한 6명은 넘어가면 힘들더라고요. 해봤더니. 한 4명 정도면 정말 좋고, 4명 정도면 아이들이 어떤 상태고 얘가 뭘 모르고 개념은 어디가 빵꾸 났고 얘의 나쁜 습관은 뭔지 다 파악이 가능하고, 그게 6명까지가 저는 한계. 6명이 넘어가면 누군가 보조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같이 27년 정도 경력이 된 사람도 아이들을 엄마가 1대1로 지도하듯이 다 파악하면서 뭔가를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처방을 내리려면 6명이 한계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소수 정원 학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관리받으면서 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라는 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그 홍콩하거나 집에서 엄마표로 가르치면 그러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교재는 잘 푸는데 시험을 보면 왜 못 보죠? 어디 뭐 레벨 테스트 보면 이렇게 망했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교재를 잘 푸는 거랑 인출해서 꺼내는 거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출은 말 그대로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빠른 속도로 끄집어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인출 연습은 별도로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의 영역을 나눌 때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한 파트가 있어요. 개념 이해 능력은 뭐 독서, 그 다음에 개념 독학 이런 것들로 길러지죠. 근데 이것만 한다라고 수학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3등급이 한계예요. 그럼 또 하나의 영역이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끄집어내는 연습, 인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같은 경우는 개념 테스트라든지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자기가 끄집어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돼야지 언제든지 개념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하지 말고 개념이나 좀 똑바로 해라. 개념이나 제대로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제가 풀었으면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저장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개념을 얘가 암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가령 너 함수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 대답 못해 아이들이. 그럼 고등부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 야 개념이나 똑바로 하지 심화는 왜 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똑바로 하란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념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는 아이들이 다 하거든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암기하려면 인출 연습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개념에 대한 인출 연습, 또 문제에 대한 인출 연습. 그래서 인출 연습이 많은 학원들을 보내라. 매일매일 테스트하면 좋고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하는 학원들을 보내라.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정확히 모르면 단 한 문제를 못 푸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근데 암기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정말 한 문제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단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암기하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답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특목고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고 특목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수학이 3등급이라서 저희 학원에 왔죠. 제가 봤더니 너무 성실해요. 이렇게 성실한 학생이 왜 3등급밖에 안 나올까? 교재도 엄청나게 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못 찾겠어서 제가 너 오답이나 복습은 해봤니? 그랬더니 거의 안 했대요. 왜냐면 학원에서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니까 계속 문제 푸는 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교재량을 한 3분의 1로 줄이고 이것만 하고 선생님이 계속 오답 테스트나 유사형 문제를 계속 줘볼게. 틀린 것들만 계속 연습하자. 그래서 그것만 연습을 시키고 나서 그 학생이 수학이 1등급이 되고 수학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을 잘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정확히 뭔가 모르고 많은 양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게만 해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학원보다 저는 잘 관리해주는 학원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을 좀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좀 잘하거나 혹은 학원에서 실제 수업을 해본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잘 강의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2시간, 3시간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잘 가르쳐도 아이들
3시간 지나서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주는 학원이 최고다. 그래서 저는 관리 잘해주는 학원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건 욕심일 수 있는데 초등부 학원에서 이런 정도의 강사의 질이 높은 그런 학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찾는다면 좀 아이들이 질문한 그 왜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 그냥 진도만 빼고 이 공식 이렇게 되니까 암기해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를, 왜 이게 성립하는지, 원리가 뭔지를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찾는다면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학원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원장으로서 어떤 스님 면접을 봤는데 그 스님이 저희 지역에서 경시학원으로 가장 큰 데를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 왔냐 그러니까 그 학원은 진도를 엄청나게 빨리 가서 자기가 뭔가 이게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식만 알려주고 빨리빨리 진도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도 가르쳐 주는 것도 재미가 없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수학답게 수업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원이 가장 많은 이제 뭐 과학고도 보내고 영재고도 보내는 학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학원조차도 거의 아이들한테 원리 위주의 수업을 안 하고 빨리빨리 진도만 빼는데 급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수학을 수학답게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이 재미가 없고 아이들은 계속 암기 위주로만 그냥 수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잊어먹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원을 찾을 수 있다면 좀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 학원들을 좀 보내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